혹시 잇몸 좀 안 좋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이 KBS 생로병사의 비밀 잇몸병 편을 보니까요. 아, 그 생각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입안의 문제 이 정도가 아니라 심장병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저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흔히들 잇몸병 하면 이가 빠지는 병?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잇몸 속 세균이 단순히 입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다른 큰 병들의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그 점이 제일 놀라웠어요, 사실은. 그럼 이 잇몸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치태랑 치석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 네. 그게 뭐냐면 식이나 해서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 찌꺼기랑 입안에 원래 살고 있는 세균들이 만나서 끈적끈적한 막 같은 걸 만들어요. 그게 바로 치태입니다. 아, 끈적한 막이요. 네. 근데 이걸 제때 양치질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쌓여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게 이제 치석이 되는 거죠. 치석, 들어봤어요. 네. 문제는 이 딱딱한 치석이 세균들이 아주 살기 좋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독소를 내뿜고 그게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염증이 생기면 이제 잇몸이 붓고 또 피도 나고 그러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초기 증상이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해지는 건 그 염증 때문에 치아하고 잇몸 사이가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치주낭이라는 틈, 주머니 같은 공간이 깊어지는 겁니다. 치주낭이요. 네. 정상적인 잇몸은 이 틈 깊이가 한 3mm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4mm를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잇몸병으로 진단합니다. 아, 4mm부터요? 네. 이 깊어진 틈 속에 세균이 더 많이, 더 깊이 숨어 살게 되고 염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치아를 꽉 잡아주는 뼈, 그러니까 잇몸뼈까지 녹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와, 뼈까지 녹는다고요? 그 영상에 나왔던 김윤성 씨 사례가 정말 좀 심각했잖아요. 입냄새도 심하고 그 치과 기구를 살짝 대기만 해도 고림이 막 줄줄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맞아요. 결국 치아 3개를 뽑으셨다고 했는데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잇몸뼈가 정말 거의 뿌리 끝까지 다 녹아내렸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잇몸병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막 나빠졌다가 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느껴지는 시기, 그 휴지기에 방심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김윤성 씨처럼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치아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잇몸병 이게 생각보다 너무 흔해서 또 놀랐어요. 자료가 2015년 기준인데도 벌써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 외래진료 환자 수로는 감기 다음으로 많다고요? 급성 기관지염 다음이요. 네, 맞습니다. 정말 흔한 질환이죠. 그런데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는 게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진지발리스균 같은 특정 잇몸병 원인균 문제입니다. 진지발리스균이요? 네. 이 균들이 단순히 잇몸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피떡, 그러니까 혈전 생성을 도와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 협심증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다는 이관현 씨 사례가 나온 거군요. 그분도 잇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셨고 의사 선생님도 심장 질환과 잇몸병 사이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야, 잇몸 관리가 정말 그냥 치아 문제가 아니라 온몸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네요. 네, 부산대학교 연구 결과도 그걸 뒷받침하는데요. 이 진지발리스균이 동맥경화가 생기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건 정말 단순히 입안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잇몸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 이렇게 심각하다면 당연히 막을 방법이 있겠죠.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영상에서 그 식후 양치질 관련 실험을 한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실험 결과가 정말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식사하고 나서 바로 양치한 그룹하고 자기 전에만 닦은 그룹, 그리고 아예 안 닦은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12시간 뒤에 입안 세균 상태를 비교했거든요. 네네. 어땠나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그 잇몸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 중에 나선형 세균이라고 있는데 이 수가 확 늘어난 걸 볼 수 있었어요. 식후 바로 양치하는 것이 이 세균 증식을 막는 아주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자기 전에 닦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몇 시간이라도 지나면 그 사이에 세균들은 이미 입안에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태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양치를 아예 안 하는 건 전문가 표현대로라면 잇몸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요? 아찔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닦는지가 중요할 텐데 올바른 양치 방법도 강조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냥 막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칫솔을 잇몸 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한 45도 각도로 대고요. 치아랑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위 있죠? 거기를 부드럽게 진동을 주듯이 짧게 닦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진동 주듯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시간인데요. 권장 시간은 3분입니다. 3분이요. 생각보다 기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는 1분도 채 안 닦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꼭 3분 시간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칫솔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죠.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이요?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칫솔모가 아무리 좋아도 치아와 치아 사이 틈새나 잇몸 깊숙한 곳까지 다 닦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치태나 초기 치석은 바로 그런 곳에 잘 생겨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치석은 칫솔질로는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아,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도 받고 필요하면 스케일링도 받고 또 만약 염증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필수적이네요. 근데 흔히들 나이 들면 잇몸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영상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30대인데 염증 있는 잇몸 사진이랑 60대인데 아주 건강한 잇몸 사진을 비교해 보여주는데 와, 60대 잇몸이 훨씬 더 탄력 있고 좋아 보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잇몸병은 노화 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도 관리 안 하면 당연히 잇몸병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연세가 많으셔도 관리를 잘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70대, 80대에도 자기 치아로 뭐든지 맛있게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분들 뵈면 부럽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나이 탓하지 말고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잇몸 건강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핵심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방, 그리고 조기 관리. 정확합니다.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는 습관,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서 검진받고 스케일링 받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요? 이건 절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피나는 거요? 네, 그냥 좀 피곤한가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호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왜 피가 나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네, 몸이 보내는 신호 놓치지 말아야겠군요. 자, 여러분의 잇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